며칠 전 카카오톡이 충격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아예 인스타처럼 바뀌었죠. 친구 목록은 없어지고 뭐 프로필 사진들이 피드처럼 완전 변했고요. 심지어 쇼폼 탭도 생겼습니다. 이게 뭐 카톡인지 SNS인지. 또 프로필에서는요, 사진을 모아볼 수 있도록 했죠.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실제로 반응도 너무 안 좋고요. 근데 지금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진짜 불편하네? 하고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 카톡 개편을 단순 사용성 이슈로만 봤다면 진짜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사업자라면 이번 카카오톡 개편 3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카톡은 욕먹을 걸 알았어요. 그래도 바꾼 거예요. 왜냐? 체류 시간이 아작나고 있었거든요. 이번 달 23일 용인 카카오 인공지능 캠퍼스에서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카카오 대표가 직접 말했습니다. 체류 시간 우리 아작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거 확대할 거다. 이게 뭔 말인지 카카오가 바라보는 본인들의 미래 모습 잠깐 보실게요. 카카오는 열어줄 거예요. 생각보다 더 신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친구들과의 생일 파티가 있어요. 지금 뭐하지? 편의점 음식으로 파티 준비 가능할까? 그럼요, 가능해요. 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짚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용실 방문하기, 뭐 콘서트 방문하기 이런 예약부터 시작해서 결제까지도 다 카톡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생일 파티를 예시로 생일 파티 일정 등록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도록 뭐 GPT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까지도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한 문장을 기록하지만 사실 이 한 문장에는요, 일정 관리, 뭐 쇼핑, 택시 예약, 날씨 확인, 뭐 여행 상품, 맛집 검색, 내비게이션, 결제까지도 다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다 개발이 돼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문장을 던졌을 때 이 카카오가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사실 카카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카카오톡 체류 시간 아작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 거냐면 챗 GPT랑 우리가 지금 협약을 했어. 그래서 앞으로 챗 GPT를 통해서 일정 관리, 뭐 예약, 쇼핑, 결제 이것까지 우리가 다 카카오톡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카카오톡 체류 시간이 아작나냐, 바로 이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고객이 우리 매장을, 또 우리 회사를, 또 우리 홈페이지를 만나는 첫 화면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고객 경로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객이 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말 나오는 김에 온라인 마케팅 고객 경로의 변천사를 잠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이 포털 사이트 시대입니다. 포털 사이트가 막 나왔던 시기 기억하시나요? 이때 처음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가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에다가 홈페이지 제작 뭐 이런 키워드를 검색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보입니다. 이런 마케팅 방법이 포털 사이트 시대가 시작되면서 시작이 됐었어요. 그 당시 진짜 혁명적이었고 여전히 먹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네이버와 구글이 뭘 검색했을 때 나오는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포털 사이트가 화랑을 할 때 그 뒤로 나온 게 SNS입니다. 그러면서 SNS 시대가 시작됐죠. 이 SNS 시대에는 사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한 페이스북은 게시물을 내리면 중간에 광고 뜨는 거, 이 포맷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스타였죠. 인스타가 들어오면서 어떤 게 시작됐냐면 사진 위주로 좀 더 직관적인 광고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냐? 유튜브 나왔죠? 유튜브에서는 영상 위주로 했고요. 이 영상 위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누구예요? 틱톡이죠. 틱톡 나오면서 쇼츠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유튜브, 인스타 다 쇼츠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수익의 원천은 뭐였냐? 쇼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유튜브던 뭐 인스타던 뭐 심지어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페이스북, 틱톡 뭐 싹 다 그냥 어떻게든 구매하게 하려고 온갖 곳에 다 광고가 보이는 시대가 됐고요. 각 영상들의 밑에를 보시면 다 뭐가 있죠? 다 쇼핑이 있습니다. 제품 태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죠. 사실 카카오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작점 중 하나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였어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사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만든 이유는 쇼핑을 붙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 샵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선물하기가 아닌 그냥 쇼핑이 정말 할 수 있도록 그런 샵도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SNS 시대가 지나고 지금 뭐가 왔죠?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요즘에는 구글조차도 검색의 60%가 클릭이 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클릭이 빵! 안 된다는 거예요, 클릭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지금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아래에 AI가 요약해주는 게 나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할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AI가 다 요약을 해줘버리니까 당연히 밑에 안 보겠죠. 그러면 이런 링크들을 클릭을 안 할 겁니다. 그럼 어쩌죠? 당연히 광고도 안 보이겠죠. 이게 바로 문제예요. 구글은 광고를 먹고 사는 곳인데 광고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 업계에서도 요즘에 약간 이런 광고 캐파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AI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걸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미리 걱정하실까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판도를 바뀌는 그런 시점이 작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정말 큰 회사는 완벽하게 격차를 벌려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물론 한 AI 업체가 막 독점을 한다. 예를 들면 뭐 GPT든 아니면 클로드든 제미나이든 어쨌든 어떤 AI든 하나가 독점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입니다. 왜냐면 한 업체가 독점을 해버리면 광고비는 당연히 오를 거고요. 그러면 힘들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AI 경쟁을 보면 결국에 중국하고 미국 얘네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경쟁을 한다면 완전히 한 업체에 몰려가는 어떤 쏠림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독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관점에서 지금부터 AI 시대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인데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지금 마케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설명드려 보자면 저도 마케팅 대행사를 하지만 요즘은 상품 경쟁이 아니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마케팅 경쟁으로만 가는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퍼포먼스 광고 효과가 좋으려면요. 차별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차별점 없이 그냥 광고만 돌리면 매출이 오를 줄 알고 광고를 하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래도 효율이 나오던 때가 있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품 좋은데? 하고 만들어서 광고 돌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다 최악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광고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날리겠죠? 소비자도 자기한테 필요 없는 상품만 계속 광고가 보이니까 짜증나겠죠? 그럼 당연히 안 사고 구글이나 네이버 뭐 유튜브든 뭐든 이용하기 싫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도 오히려 소비자가 굉장히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광고를 하는 사람은 손해봤다? 소비자도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죠? 구글도 자기의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다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안 좋습니다. 왜냐면 퍼포먼스 광고들 대부분 다 입찰제로 진행이 돼요. 그럼 광고 단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회수 1000회를 위해서 광고를 돌린다고 했을 때 옛날에는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20만 원 계속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럼 당연히 더 비싸게 내겠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하겠죠. 이렇게 광고 단가가 올라가면 사실 진짜 좋은 제품이나 좋은 서비스 만들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비용 솔직히 부담스럽잖아요. 광고에도 돈이 많이 나가? 그 다음에 뭐 제품이나 서비스 퀄리티 올리는데도 돈이 나가. 근데 보통 광고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광고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제품이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제품이나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어떻게 돌려야 되지? 이거에만 신경을 다 쓰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봤어요. 당연히 그러면 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겠죠. 이렇게 시장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초기 진입자가 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오히려 마케팅으로 돈 날리는 분만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만 돈을 버나요? 플랫폼과 대행사들만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대표님이라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것들은 다 끝이 보이잖아요. 저는 마케팅 업계가 지금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제품이나 서비스 퀄리티에 돈을 내기에는 이미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광고를 안 하자니 정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기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업계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전 AI가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AI가 앞으로 이 판도, 이 업계를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 이게 사실 사업주 입장인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돌이켜보면 네이버가 잘 된 이유가 뭐냐면 보고 싶은 걸 잘 모아서 이 네이버 홈 화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이버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때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은 페이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독점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네이버에 광고비만 주면 정말 매출이 오르는, 그래서 사실상 뭐 네이버와 내가 수익 쉐어를 하는 그런 것도 가능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마케팅 대행했던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네이버에 광고비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 진짜로 엄청나게 광고비를 쓰면 보너스 칸을 몇 개를 주거든요. 그럼 보너스 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정도 광고했으니까 너 보너스로 여기 칸에 마케팅 할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칸을 주는데, 이렇게 칸을 주면 이 대표님은 어땠냐면 이 칸을 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너스 칸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면서 내 기존 브랜드도 유지하고 그다음 새로운 브랜드를 계속 키우는 그런 시대도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되는 업체가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광고비 많이 쓰면 네이버 입장에선 당연히 우량 고객이니까 더 보너스 칸을 주고, 그럼 당연히 더 브랜드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열리는 거죠. 한때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판도가 바뀌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나오면서 유튜브는 개인마다 다른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우리가 개인화가 됐다고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알고리즘이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제가 아무리 같은 검색을 해도 제 페이지와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분의 페이지, 다른 분의 페이지가 다 다르게 보여져요. 쉽게 말하면 취향에 맞춰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고도 보시면 내가 봤던 거를 보여주거나 나에 연관된 걸로만 보여주게 되어져요. 그래서 독점이라는 게 사실 유튜브 세계에서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구독자가 많아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많이 보여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100% 모든 사람들한테 독점하는 건 근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어떻겠어요? 광고 효과가 높아지겠죠. 이걸 우리가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전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광고를 한 우리 사업주 입장에서도 효율이 나왔던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사람한테 안 보여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보여지게 되고, 또 그만큼만 돈을 쓰니까 낭비가 없어지게 된 거죠. 소비자도 보고 싶은 것만 보여지게 되니까 더 많이 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원리랑 비슷하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싶은 게 자꾸 넷플릭스에 뜨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장르, 뭐 내가 좋아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보니까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네이버도 어떻게 되냐? 바뀌고 있어요. 개인화 페이지로요. 이제는 그래서 상위 노출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보여지는 페이지라는 개념을 점점 없애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완전히 이렇게 바뀔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마케팅 업계에 있는 분들은 회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냐? 네이버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이든 초 개인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AI가 나온 시대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개인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AI는 내 성향, 가치관, 내 체형, 내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다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요. 이를 대신해 주는 게 바로 AI라는 개념이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확실한 건 앞으로 이 방향성 자체는 광고 마케팅 자체를 할 수 있는 모든 SNS 플랫폼은 다 어떻게 될 거다? 초개인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인 우리 입장에서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개인화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어필할 수 있는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뭐 다 말하려면 굉장히 길겠지만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세부 키워드를 공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개인화가 되면요, 세부 키워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수분크림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수분크림이라는 단어에 독점만 하면 내가 팔고 있는 수분크림을 팔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맞는 수분크림만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분크림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피부 타입별로도 뭐 예를 들면 지성 피부, 뭐 민감성 피부, 아토피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또 환경이나 상황별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겨울철 수분크림, 여름철 수분크림, 사무실 수분크림, 아니면 뭐 외근직을 위한 수분크림,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도 나뉘겠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 올인원을 선호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여성 안에서도 여성 항산화 기능을 내가 메인으로 쓰고 싶다, 뭐 이런 수분크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이것조차도 사실 제가 엄청 러프하게 나눈 거예요. 여기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올인원인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도 훨씬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몰, 미디움, 라지 이것밖에 없었던 사이즈가 아예 맞춤복으로까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만큼 시장이 세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작은 회사도 뭐만 하면 돼요? 이 아주 작은 카테고리 하나 정도만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큰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팔려면은 더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된 카테고리를 모두 다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AI 시대가 오면서 이 마케팅 판이 한번 뒤집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뒤집어질 때 진짜 차별점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세부 키워드 하나를 정말 독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출이 정말 빵 뜨더라고요. 바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안 보여드렸던 건데 마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글에 보시면 옆에 AI 모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미나이 이런 데 질문을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한테 맞는 걸 추천을 해주는 형태인데요. 보시면 저희 사무실 이제 양천구에 있는데 양천구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추천을 해주고요. 화장품도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건 정말 완전 기본이고 아마 이제는 곧 여기에 아까 카톡으로 하려는 것처럼 구매까지도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카톡은 그 시작을 하려고 사실 이번 개편을 한 거고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제가 왜 카톡 개편이 그냥 단순한 개편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정말 사업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다 들으셨더라도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라는 질문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려는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뭐 이런 문의도 왔었어요. AI에 제 회사랑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제 회사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미리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문의를 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AI SEO라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수분크림을 파시는 분이라면 뭐 지성 수분크림이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AI SEO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영상으로 준비해둔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차별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점이라는 거는 먹히는 차별점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서 팔릴 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팔릴 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냥 팔릴 게 뭔지를 찾고 그걸 거꾸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물론 이걸 저랑 의논하면서 하면 좋은데요. 문제는 이게 뭐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바꾸기가 조금 쉽겠지만 이미 제품을 다 만들어 놓으신 분인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사실 이걸 뭐 제가 찾아드릴 수도 없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전에 저랑 계속 뭐 계약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당연히 피드백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이미 다 만들어 오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미 팔릴 걸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팔릴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파나요? 이거는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팔릴 게 뭐냐? 라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걸 찾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지금 이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롱폼이냐 숏폼이냐에 따라서도 이 찾는 방법이 다 다르고요. 유튜브가 아니라 스레드냐 뭐 인스타냐 뭐 이거에 따라서 먹히는 방식이 다 달라요. 심지어 여기다가 뭐 타겟의 나이대나 지금 가지고 계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펙에 따라서도 이 찾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금 사실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이걸 찾는 방법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카페나 뭐 단톡방 그리고 이 유튜브에서 논의를 하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논의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 카페나 단톡방에서 또 문의를 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 유튜브에 영상도 찍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과정이 사실 마케팅 대행사가 아닌 그 회사 대표가 정말 해야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케팅을 한다는 건 광고를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제가 아까 용어를 좀 구분하는 걸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구글이나 네이버에 뿌리는 건 광고라고 표현을 했고요. 근데 마케팅은 그렇게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 뿌리는 거랑은 좀 달라요. 대부분 마케팅을 잘한다 이런 의미를 광고 사진이나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몇몇의 대표님들은 광고비 얼마를 넣으면 얼마 매출이 나오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만들 때부터 이걸 다 기획하고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도 없이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광고 뭐 해야지 이렇게 찾으면 답이 없다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핵심은 만들 때부터 기획을 하고 그걸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팔아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무조건 돈을 날리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엄청 큰 회사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과일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요. 팔리는 게 뭐고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서 재구매를 어떻게 시킬 건지를 미리 쫙 세팅해 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게 아니면 무조건 대부분 가격 경쟁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당연히 돈 안 남고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라서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소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뭐 브랜딩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런 단어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세팅을 하려면 처음부터 팔릴 만한 제품을 기획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냥 결국엔 팔릴 만한 차별점을 만들어 두는 것 그리고 세팅을 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안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제 영상만으로도 충분하실 거고요. 그럼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이 팔릴만한 차별점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